안녕하세요, 피해복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언론하고 이제 판결 나왔던 내용을 좀 소개 한번 할게요. 기획부동산 피해 소개한 직원, 우리가 흔히 말 유인책이라고 하죠. 직원의 과실을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판결했던 판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었는데 2심 항소심에서 반전을 일으켜서 무려 50%를 소개만 했던,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말도 않고 소개만 했고, 다시 말해 거기에 끌고 갔던 사람이 50%를 돈을 물어내야 된다고 판결을 땅땅땅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유주변 기획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이 답답하거나 뭐 이렇게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는, 뭔가 자기네가 그렇죠, 속여서 판매를 했고 수익이 불가능한 땅을 팔면서도 마치 이게 합법인 것처럼, 야 법대로 해, 니네 맘대로 해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옛날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죠. 조롱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너 돈 많아? 변호사 큰 돈 쓸 수 있어? 우리 로펌 있어, 변호사 많아, 경찰하고 안 친한 줄 알아? 다 친해. 이런 식의 피해자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조롱하는 듯한 느낌의 말을 많이 한다는 걸 제가 들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나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내고 해야 되는데, 맨날 그 주변에 안 좋은 얘기, 뭐 졌다, 뭐 고소했는데 불송치 됐다, 무혐의 됐다, 증거불충분이 됐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 한번 드리려고 이 사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자기네가 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상이지 않아 보이죠? 무슨 말이냐? 그 땅을 기획부동산 업체가 그걸 샀죠. 공유지분을, 토지를 파는 업체가 샀어요. 근데 중간에서 아무 짓도 하지 않아요. 그냥 텔레마케터를 고용을 해서 토지를 마치 소액 투자, 요즘 조각 투자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던데, 소액 투자 상품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라서만 팔아요. 공유지분이 됐던 아니면 이렇게 분할이 됐든 간에 이렇게 잘라만 팔아요. 뭘 통해서? 텔레마케터를 고용을 한 상태에서 몇 배로? 뭐 2배에서 3배, 4배, 5배, 심지어는 요즘에 7배에도 팔더라고요. 주로 그냥 비싸게만 파는 거예요. 아무 짓도 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팔고 난 다음에 이거 이상한데요? 야, 이렇게 팔았는데 내가 눈탱이 맞았는데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문제 안 된대요. 법대로 하래요. 문제 안 되니까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당황스럽죠. 모집 직원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들을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한 달에 뭐 170만원, 뭐 160만원, 플러스 알파, 뭐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 5일 근무, 돈 많이 벌어요. 뭐 재테크 상담 매니저, 뭐 투자 전문 기업, 이렇게 수많은 부동산 관련돼서 좋은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상 거기 취업을 하면 그 사람들의 사기에 가담을 하는 겁니다. 가담. 아무 생각 없이 취업을 했겠죠. 본인들은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다음 부동산 배우면서 돈도 준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이잖아요. 투자하면서 돈도 벌고, 흔히 말하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모든 사람의 꿈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손님을 모시고 갔던 사람조차도 몇 퍼센트 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50%. 판매했던 회사,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사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빵빵빵 판결이 난 겁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최근이에요. 2023년 6월 14일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에서 난 항소심 판결입니다. 자, 판결문하고 거기 신문 기사를 보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네이버 블로그에다 이렇게 고정 댓글에 놓을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1심에서는 이분이 이제 회사하고 판매했던 사람을 상대로 했었는데, 형사적으로는 증명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무죄 판결, 무혐의 판결이 났었고요. 2심에서 이거를 뒤집었습니다. 형사는 비록 무죄가 나왔지만 민사적으로 봤을 때 판매했던 사람도 어떻게 됐다? 50%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거기에 나오는 건 그겁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자,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유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조.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 내가 데리고 갔지만 한마디도 안 했지만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누가 사기쳐요? 회사에 있는 그 설명책들 있잖아요. 뭐 부장이 됐던, 팀장이 됐던, 뭐 과장이 됐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현란하게 거짓말해서 이 땅을 몰래 비싸게 팔아먹는 거에 대해 난 그냥 데리고만 왔고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올라라 배째,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인책이 소개한 것이 피해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계기가 됐고, 그죠? 데려온 게 꼬셨다 전화해서 야 우리 좋은 땅에서 말한 것 자체가 계기가 됐고, 유인책이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여러 가지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약을 이렇게 돼, 나 믿고 따라와, 나만 믿어줘, 뭐 괜찮아, 나 다팔링 등기 한 다음에 수수료도 얼마 됐어요? 10% 이상을 자기가 챙겼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상담들을 전담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왜 책임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나 몰라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판결물로 땅땅땅 때려준 사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안타까운 건, 이 형사적으로 이 기획부동산 문제가 이제 고소라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겪는 거는 바로 있긴 한 것 같아요. 무죄의 악마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듯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증명하는 게 피해자들이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문적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이런 거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까지 증명을 해서 확인해서 기소까지 가려면은 험난한 길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경찰에서도 이 기획부동산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떻다? 약간 부족한 게 있죠. 요즘에 가장 이슈가 또 뭐예요? 요즘 전세 사기가 이슈잖아요. 전세 사기는 뭐 몇백 명씩 몇십 명 이렇게 한꺼번에 이게 고소가 들어오니까 일 처리하기에 좋고 흔히 말하는 건이 커 보여서 좋은데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관련된 사건들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이슈화는 과거에 많이 됐지만 또 지금은 어떻게 돼? 이슈화가 많이 안 되니까 관심도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작년에 그 무죄 받은 판결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그 사기꾼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해요. 형사고소를 했을 때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한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조력자가 분명히 필요한 건 맞아요. 이게 무죄, 흔히 말하는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증거 불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까지도 통해서 어떻게든 간에 물고 늘어져서 이거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대방의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처벌의 위험을 느껴서 나 이거 처벌 받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줘서라도 이거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조력자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기를 증명하는 게 어렵다면 다른 특별법이라든가 분명히 기획부동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위법한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오직 사기죄로만 이거를 갖고 우리가 하려다 보니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너무 사기죄로만 이거를 갖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무죄의 악마들이 너무 많은 방어를 준비해서 지금은 뭐를 해도 뭐 부작위한 기망이든 아니면 기망이든 뭐 자기에 의한 기망이든 간에 공격을 해도 많은 거를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할 거면 자기에 의한 기망보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더 나아 보이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저는 법률 전문가 아니라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 보이는 것 같고 부작위의 기망을 증명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건 특별법. 여러 가지 특별법이 있을 거잖아요. 이 기획부동산들이 특별히 위반하는 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고소를 플러스 알파로 치면 우리가 꿈에 그리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지분 토지 매매 솔루션은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분의 의지가 60%고 저희들의 이 노하우는 40%라고 말을 하는 데도 바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목표는 돈을 돌려받는 게 목표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써서 든 간에 우리는 투자금 회수하는 게 목표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요구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또 써서 또 하고 또 써서 괴롭혀서 흰머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머리가 벗겨져더라도 우리는 돈을 찾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공유지분 토지고 등기나 땅이야를 확인해 보니까 2배 이상의 폭리로 내가 그 땅을 매수를 그거로 토지를 투자했다라면 그리고 몇 년? 2년 그 다음에 3년이 지났다라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뭔가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1년 안에 이거를 뭔가 눈치를 채신 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만큼 있고요. 3년 안에 되신 분들도 이만큼 있고요. 5년 안에 보신 분들 이만큼 있고요. 7년 안에 계신 분은 이만큼 있고요. 10년 정도 되신 분들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10년 넘은 분들은 쉽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챘을수록 빨리 뭔가 조치를 할수록 이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확률이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알아보세요. 굳이 저한테 알아볼 필요 없고 등기 떼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알아보신 다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면 되고 만약에 애매하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유튜브하고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많은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그럼 상담 요청하셔서 상담하시면 저희가 성실껏 대응해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뭐 된다고요? 가만히 됩니다. 가만히 되지 않도록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이상입니다.